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진다. 몇 년째 몸이 먼저 깨어나는 이 시간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같은 생각이 되풀이되며 아직 말로 꺼내지 못한 걱정들이 먼저 일어나 머리맡을 서성인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첫 버스 소리가 희미하게 스며들면 나는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를 대신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억누르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다시 눈을 감을까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포기한다. 이불 끝을 잡고 일어나 발을 바닥에 붙이는 순간 밤새 식은 장판의 차가운 감촉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나에게 현실을 다시 알려준다. 잠깐이라도 더 누워있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어제 늦게까지 켜져 있던 민수방의 불빛과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음악 소리를 떠올리면 곧바로 미뤄둔 한숨들을 접어넣게 된다. 다 큰 자식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 하루는 그 아이의 생활 리듬에 맞춰 열리고 닫히고 그 리듬이 조금만 어긋나도 내가 먼저 불안해진다. 부엌으로 걸어가 전기포트에 물을 채우고 스위치를 올리면 작게 딸깍하는 소리 뒤로 미세한 진동이 손끝으로 전해진다. 물이 데워지기 시작하는 동안 나는 자동처럼 커피병 뚜껑을 연다. 씁쓸한 냄새가 코끝을 건드릴 때마다 내 안에서 오래된 후회와 책임이 함께 섞여 올라온다. 나부터 좀 편하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늘 이 시간에만 짧게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가라앉고 대신 그래도 부모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주는 거지라는 익숙한 변명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싱크대 위에 어쩌녁에 개어둔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지만 나는 그 정리된 모양새보다 설거지를 마치고도 마르지 않은 손등의 당김이 더 신경 쓰인다. 뜨거운 물과 세제를 오래 만지다 보니 살이 조금씩 갈라진 자리를 스치는 건조한 공기가 오늘도 버텨야 할 시간을 조용히 예고하는 것 같다. 이 손으로 몇 번이나 민수의 밀린 카드값을, 학원비를, 휴대폰 요금을 대신 눌러 결제했는지 이제는 정확히 떠올리기도 힘들고 그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던 순간들마저 흐릿해진다. 포트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하면 나는 기계적으로 머그잔을 꺼내 커피 가루를 붓는다. 떨어지는 가루가 잔 바닥에 모이는 작은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린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는 사소한 소리 하나도 커져서 나를 바라보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나는 이 집에서 나만 깨어 있다는 사실을 과하게 의식하게 된다. 다 큰 자식이지만 아직도 부모 집에 눌러 앉아 있는 아이의 숨소리까지 떠올리며 혼자서 괜히 자세를 고쳐 앉고 언젠가 이 고요 속에 나 혼자만 남게 될 날을 상상해 보다가 금세 그 생각을 밀어낸다. 거실 한쪽에서 벽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리듬은 묵묵하게 시간을 밀어 올리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치 나에게도 이제 그만하라고 멈출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초침과 함께 움직이기보다 그 소리에 맞춰 다시 한번 마음을 조이는 쪽을 선택한다. 내가 풀어버리면 이 집에 남아있는 마지막 안전핀 하나를 뽑는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항상 앞서고 혹시라도 내가 아프기라도 하면 이 아이는 어디에 기대야 하나 하는 걱정이 그 뒤를 따라붙는다. 테이블 위에 통장을 올려두고도 쉽게 펼치지 못한 채 나는 커피잔 겉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린다. 미지근한 열기가 내 손가락 마디 사이를 스칠 때마다 가동한 했던 선택들이 떠오른다. 등록금이 모자라서 대출을 더 받았던 날, 취업이 안 된다며 잠시만 쉬고 싶다고 하던 민수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던 밤, 그때마다 나는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으로 스스로를 달래왔다는 사실이 조용한 새벽에만 또렷하게 드러나고 그 믿음이 실제로는 나 자신을 속이는 주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뒤늦게 따라온다.
민수 방 앞을 지나치며 나는 문이 닫혀 있는지 안에서 휴대폰 진동 같은 미세한 소리가 나는지에 귀를 기울인다. 오늘도 새벽까지 뭔가를 보고 있었는지 자고 있는지 그조차 분간하기 힘든 이 시간에 나는 괜한 상상을 덧붙인다. 30이 넘은 아이의 잠든 패턴까지 이렇게 신경 쓰는 내가 과한 건지 아니면 그만큼 아직 놓지 못한 건지 대답을 들을 길은 없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다는 불편한 자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문손잡이에 잠시 얹힌 내 손이 그 자각을 확인하듯 미세하게 떨린다. 잠시 소파에 앉아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깥 공기의 냄새를 맡아본다. 축축한 시멘트 냄새와 첫차 매연이 섞인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가 천천히 나간다. 이 냄새에도 익숙해져 버린 세월이 서글프다는 생각과 동시에 그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힘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대한 묘한 안도감이 함께 머문다. 버티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등을 떠받치고 있는 인생이 있다는 걸 나는 너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게 바로 내 몫이라 여기며 견뎌온 세월이 새벽 공기 속에서 조용히 되짚어진 채 이어지고 휴대폰 화면을 켜보니 아직 5시도 채 되지 않았다. 시계 숫자 아래로 흘러내리는 알림 목록 중에는 민수의 이력서 수정하라는 메일, 카드사에서 보낸 잔액 안내, 포인트, 소멸 예정 공지까지 뒤섞여 있다. 손가락이 잠시 머뭇거리다. 휴대폰을 다시 엎어놓는다. 오늘은 아무것도 대신 처리해주지 말자고 적어도 마음속으로만은 그렇게 말해본다. 그러나 그 다짐이 얼마나 갈지 나 자신도 믿지 못한 채 나는 다시 일어나 주방불을 밝히고 팔을 한 번 크게 돌리며 또 한 번 똑같은 하루를 견딜 준비를 한다. 이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의 장면들이 나에게는 하루의 시작이자 다 큰 자식을 아직도 품고 사는 부모로서의 자리표시처럼 느껴진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이 반복되는 이 시간 속에서 나는 오늘도 같은 질문을 품는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품어야 하는 걸까? 이 질문은 대답을 들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돌 뿐이다. 그리고 나는 또 한 번 그 질문을 아는 채로 또 한 번 누군가의 하루를 대신 시작하는 사람이 되기로 조용히 결정하고 식탁 모서리를 한 번 더 쓸어내리며 나 자신에게 조금만 더 버티자. 아직은 괜찮다고 아주 작게 속삭인다. 현관문을 열자 복도에 남아있던 밤 공기에 찬 기운이 아직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한 채 허벅지를 스친다. 나는 슬리퍼를 끌며 우편함 쪽으로 천천히 걸어간다. 계단참 구석에 쌓인 오래된 전단지에서 쿰쿰한 종이 냄새가 올라오고 형광등은 몇 번 깜빡이다가 겨우 불을 붙인다. 이런 아침 풍경에도 이미 익숙해졌지만 우편함 앞에 서는 순간만큼은 늘 가슴이 한 번 더 조여든다. 철제문을 열면 그 안에는 얇은 종이들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몸을 포개고 있다. 한 손으로 꺼내 쥐는 동안 종이가 손가락 마디 사이를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귓속을 긁는다. 색이 조금 진한 봉투를 본 순간 심장이 아주 짧게 내려앉는 느낌이 든다. 관리비 고지서인지 카드 명세서인지 이미 수십 번 보아온 형식이지만 오늘은 특히 더 무겁게 느껴진다. 나는 계단참 난간에 봉투들을 잠시 올려두고 숨을 한 번 고른 뒤 하나씩 등을 쓸어본다. 종이 뒤로 숫자들이 숨어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집 안으로 돌아와 봉투를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고도 나는 쉽게 칼을 들지 못한다. 잠깐 서랍 앞에 서서 망설이다가 결국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가장자리를 찢는다. 종이를 벌릴 때 나는 얇은 찢어지는 소리는 늘 같지만 그 안에 적힌 숫자는 매번 다르다. 이번 달 관리비는 지난달보다 조금 더 올라 있고
전기 사용량을 표시한 그래프가 빽빽한 막대로 나를 바라본다. 숫자 밑에 인쇄된 작은 글씨들이 기한 내 납부를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눈이 저절로 피로해진다. 나는 종이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머그잔을 옆으로 조금 밀어내며 자리를 만든다. 마치 내 마음속에서도 무언가의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것처럼. 그때 안방 쪽에서 미세한 끙소리와 함께 침대 스프링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 민수가 뒤척이는 것 같다. 나는 고개를 돌려 방문이 닫힌 방향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종이로 시선을 돌린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기라도 하면 행여 아이가 깰까봐. 이런 사소한 소리들에도 민수가 깜짝 놀라지 않게 하려고 나는 늘 먼저 움직인다. 그러나 정작 우집에서 가장 크게 울리고 있는 것은 종이 위 숫자들이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소리라는 것을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관리비, 카드값, 이자 이런 단어들이 줄지어 내 이마를 두드리고 그 틈 사이로 이번 달에는 어떻게 메꿀까라는 문장이 끼어든다. 잠시 후 민수방 문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거실 쪽으로 다가오고 헝클어진 머리, 반쯤 감긴 눈으로 민수가 내 앞에 선다. 입에서는 아직 잠이 덜 깬 사람 특유의 퀴퀴한 숨 냄새가 섞여 나오고 티셔츠에는 어제 입고 잤던 냄새가 그대로 배어 있다. 그는 식탁 위의 봉투와 종이들을 한번 훑어보고는 시선을 피하며 주전자 쪽으로 다가간다. 나는 별말 없이 머그잔을 하나 더 꺼내며 주전자 스위치를 다시 올린다. 습관처럼 두 사람 분량의 물이 데워지기 시작한다. 엄마, 그게 민수가 말을 꺼내며 커피가루 통 앞에서 손을 멈춘다. 나는 종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슨 말을 들을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숨을 아주 조금만 고른다. 지난달에 카드가 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이게 이번 달에 나눠내면 될 줄 알았는데 회사 들어가기 전까지만 좀. 그는 말끝을 흐리며 손가락으로 탁자 모서리를 괜히 톡톡 건드린다. 그 소리가 내 가슴 안쪽을 두드리는 망치처럼 느껴진다. 나는 종이 위에 작은 글씨를 계속 바라보는 척하면서도 그 아이의 떨림 섞인 숨소리를 놓치지 못한다. 이미 수없이 들어온 변명과 다짐의 패턴이 귀에 익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도 예측 가능해져 버린 나 자신이 서글퍼진다. 나는 천천히 종이를 접어 한 번, 두 번, 조심스레 반으로 줄이며 입을 연다. 민수야, 지난번에도 이번만이라고 했었잖아. 내 목소리는 크게 화를 내는 대신 마른 나무처럼 건조하게 갈라져 나온다. 그 마른 소리가 집 안 공기와 섞이며 더 서늘하게 들리는 것 같아 나 스스로도 놀란다. 민수는 잠시 말을 잃고 대신 정수기 옆에 서서 빈 컵을 쥔 채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깐다. 그의 어깨가 살짝 내려앉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나는 일부러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커튼 틈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의 각도를 세어본다. 빛과 먼지가 뒤섞여 떠다니는 장면이 마치 우리 사이에 말하지 못한 시간들처럼 느껴진다.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나 일자리만 들어가면 바로 갚을 수 있어. 이력서도 계속 넣고 있고 어제도 민수는 다급하게 이어 말하려 하지만 말마다 스스로도 확신이 없다는 게 그대로 드러난다. 나는 그 다급함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더 복잡해진다. 거짓말을 하는 아이를 혼내는 건 상대적으로 쉬운 일인데 진심이지만 결과를 내지 못하는 아이를 마주할 때의 무력감은 또 다른 종류의 피로로 다가온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진짜라는 단어가 몇 번이고 반복되자 내 안 어딘가에서 오래된 추억 하나가 슬그머니 고개를 든다. 학창시절 시험을 망치고 와서
다음에는 진짜 열심히 할게라고 울먹이던 어린 민수의 얼굴이 겹쳐 보이고 그때 내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했던 장면이 식탁 위에 포개진다. 머리맡에 놓던 연필똥 냄새, 교복 위에 떨어졌던 급식국의 냄새, 그때의 공기와 지금의 공기가 섞이면서 나는 문득 깨닫는다. 내가 여전히 품고 있는 건 31살의 민수가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있는 15살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 아이가 다시는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넘어질 때마다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던 버릇이 이렇게까지 자라버렸다는 걸 이제야 인정하게 된다. 커피 포트가 끓어오르며 딱 소리를 내는 순간 나는 그 생각에서 서둘러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나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따른다. 뜨거운 김이 얼굴로 올라오고 안경에 김이 살짝 서린다.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민수의 표정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잠시 스친다. 커피를 건네며 나는 깊게 숨을 들이킨다. 이번에는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내가 직접 할부 조정도 해보고 통장도 내 손으로 정리해봐. 내가 대신 해주지 않을 거야. 알겠지? 말을 꺼내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려 혀가 잘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의외로 내 목소리는 단단하게 이어진다. 그 단단함이 나 자신에게도 낯설다. 민수는 컵을 양손으로 쥔 채 한참을 말이 없다가 그래, 알았어. 근데 그래도 이번 달만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하고 거의 속삭이듯 묻는다. 그 순간 내 안에서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든다. 도와주지 않겠다는 결심과 눈앞에서 작아진 어깨를 보는 안쓰러움이 서로 팔을 잡아당긴다. 나는 치약 뚜껑을 닫을 때처럼 너무 세지도 약하지도 않게 내 마음의 힘을 조절하려고 애쓴다. 한동안 이어지는 침묵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와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이 방안을 채운다. 나는 그 소리들을 배경음악처럼 깔아두고 속으로 계산을 시작한다. 내 통장 잔액, 이번 달 연금 날짜, 다음 달에 나갈 보험료, 그리고 혹시 모를 병원비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들을 머릿속에서 이리저리 옮기다 보니 어느새 입안이 마르고 손바닥에 땀이 맺힌다. 결국 나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연다. 이번 달은 내가 조금 도와줄게. 대신 그게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된다. 나도 더는 예전 같지 않아. 이 말을 내뱉자 마치 오래된 밸브를 겨우 돌려 잠근 듯한 느낌이 든다. 완전히 막은 건 아니지만 이전처럼 마음대로 새어나오지는 않게 된 것 같아. 나 스스로를 향해 아주 작은 타협을 건넨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진짜 고마워. 엄마라고 말하지만 그 말 끝에 붙어 있는 습관적인 안도와 익숙함까지 나는 같이 듣는다. 이것이 이 아이에게 또 하나의 괜찮았던 경험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이미 늦은 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친다. 커피 냄새가 방 안에 더 진하게 퍼지고 창밖에서는 아침 햇살이 조금 더 밝아진다. 나는 식탁 위에 흩어진 고지서들을 다시 모아 한쪽에 겹쳐두고 그 위에 손바닥을 잠시 얹는다. 서늘한 종이의 촉감이 손바닥에 열을 끌어가며 묘한 평정을 남긴다. 이 아이를 언제까지, 어디까지 품어야 하는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지만 적어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조금 다른 선을 그어보았다는 사실이 나에게만 들리는 작은 위안으로 남는다. 점심에 가까운 시각이 되자 집안 공기가 미묘하게 답답해진다. 식탁 위에 모아둔 고지서와 접힌 통장을 한 번 더 쳐다보다가 나는 결국 가방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한다.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니 반찬통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오래된 김치 냄새가 코끝을 톡 건드린다.
나 잠깐 마트 갔다 올게라고 방 안에 대고 말해보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는다. 민수는 이어폰을 낀 채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 문을 닫으며 나는 그 장면을 굳이 확인하지 않기로 한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 미지근한 복도 공기가 살짝 달라붙고 계단을 내려갈수록 집 안에 두고 온 숫자들과 말들이 뒤에서 따라 내려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골목길에 나서자 습기가 섞인 매캐한 냄새와 함께 분식집에서 튀김기름 냄새가 풍겨온다. 가벼운 어지러움과 동시에 배에서 허기가 작게 울린다. 장바구니를 끌며 마터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나는 괜히 핸드백 속 통장을 다시 만져본다. 비닐에 감싼 카드 모서리가 손끝에 닿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도 함께 긁힌다. 이제 좀 그만해야지라는 문장이 속으로 떠올랐다가 그래도 다음 달까지만이라는 다른 문장과 부딪혀 어지럽게 맴돈다. 햇빛에 반사된 주차장의 하얀 선들이 눈을 찌르듯 들어와 나는 잠시 눈을 좁게 뜨고 바퀴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마트 자동문 앞에 선다. 문이 양쪽으로 벌어지며 에어컨 찬바람이 몸을 스쳐 지나가자 잠시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다. 마트 안은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지만 어딘가 쓸쓸한 분위기가 있다. 사람들의 발소리와 카트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바닥을 타고 퍼지고 나는 습관처럼 세일표가 붙어 있는 진열대 쪽으로 먼저 발을 옮긴다. 5개의 얼마라는 문구를 눈으로 훑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민수가 좋아하는 것, 내가 먹을 것, 가격을 동시에 계산한다. 카트 손잡이를 잡은 손등에는 얇게 핏줄이 드러나 있는데 그 위로 마트 형광등이 차갑게 반사된다. 나도 참 오래 버텼다라는 생각이 스치지만 곧바로 아직은 더 버틸 수 있다는 익숙한 반박이 뒤따른다. 고개를 숙여 야채 값을 따져보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언닌 여기서 다 보내? 고개를 들자 동생이 장바구니를 하나 들고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다. 얼굴에는 가벼운 웃음이 걸려 있지만 눈매 어딘가에 엷은 걱정이 밴 느낌이다. 너도 장 보러 나왔어?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묻는다. 동생은 내 카트 안을 슬쩍 내려다본다. 두부, 달걀, 김치거리, 그리고 세일 표시가 붙어 있는 통조림 몇 개. 특별한 건 하나도 없지만 그 평범함 속에 내가 얼마나 아끼며 살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 순간적으로 민망한 기분이 든다. 동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장바구니를 내 카트 옆에 걸어놓고 내 보조개를 살핀다. 언니, 요즘 얼굴이 많이 잠겼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겨우 멈춘 것 같은 표정이다.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채소 코너로 향한다. 동생이 먼저 상추를 집더니 가격표를 보고 툭 내려놓는다. 다 올랐네. 뭐든 안 오르는 게 없네라고 툭 뱉듯 이야기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다는 걸 나는 안다. 나는 대답 대신 시금치 한 단을 집어들고 싱싱한지 확인하듯 줄기를 손가락으로 눌러본다. 물기가 손끝에 조금 묻어나고 그 축축함이 묘하게 심장을 찌른다. 민수는 요즘 어때? 좀 괜찮아졌어? 동생이 별것 아닌 듯 묻는다. 나는 잠시 대답이 막혀 시금치 줄기를 다시 비닐에 넣는데 더 집중하는 척한다. 뭐 이력서 넣고 다닌다더라. 면접도 좀 보고라고 최대한 짧게 답한다. 내 목소리에서 힘이 빠져 있다는 걸 나도 알고 동생도 알고 있다. 언니가 또 도와주고 있지? 동생의 질문은 부드럽지만 직설적이다. 나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는 게 느껴져서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 손잡이를 더 세게 쥔다. 비닐이 손가락에 파고들며 작은 자국을 만든다. 아직은 완전히 혼자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라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말하면서도 이게 스스로를 변호하는 소리인지 아이를 감싸는 소리인지 헷갈린다. 동생은 한숨을 아주 짧게 내쉬고는 고개를 옆으로 살짝 기울인다. 언제까지 그럴 건데 민수가 30이잖아. 이제는 진짜 자기 인생 책임져야지. 언니도 사람인데라며 조심스레 말을 잇는다. 그 말이 공기 중에 오래 떠 있다가 나의 귀 속으로 천천히 스며든다. 나는 그 기척을 피하려고 계산대 쪽으로 시선을 돌려본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사라질 말은 아니다. 동생의 말은 마치 오래전부터 내가 마음속에서 혼자 되뇌던 문장과 똑같았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품을 건가? 그 질문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 실제 소리로 들리자 내가 숨겨놓았던 서랍 하나를 강제로 열어본 느낌이 든다. 나도 알아. 근데 그냥 내버려두면 더 망가질까봐. 완전히 손 떼면 혹시 정말 바닥까지 떨어지면 어쩌나 싶어서 나는 실토하듯 중얼거린다. 손에 들고 있던 마늘망이 조금 흔들린다. 마늘 알갱이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동생은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야채 코너 한쪽에 기대어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바닥 한 번은 밟아봐야 올라오기도 해. 언니가 계속 바닥을 막아주면 이 아이는 자기가 밟는 줄도 모르고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거 아닐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덜컥 내려앉는다. 민수가 힘들어질까봐, 상처받을까봐, 실패를 견디지 못할까봐 앞에 나서서 막아선 그 수많은 순간들이 머릿속에 연달아 떠오른다. 학교에서 친구랑 싸우고 와서 울던 얼굴, 첫 알바에서 실수하고 돌아와 거실에 주저앉던 모습, 취업 준비하면서 쓰러질 것처럼 피곤해하던 어깨, 그때마다 나는 이 아이가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게, 아프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바닥을 대신 깔아주었다. 하지만 그게 혹시 이 아이가 자기 발로 서볼 기회까지 함께 빼앗은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아주 천천히 가슴을 파고든다. 야채 코너의 비닐 냄새와 젖은 땅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칠 때 나는 갑자기 숨이 잠깐 막힌다. 언니, 나도 조카 걱정하는 거지. 뭐, 미워서 하는 말 아니야. 알지? 동생이 조심스레 덧붙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음 비슷한 것을 만든다. 알지. 너 아니면 누가 이런 말하겠냐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방어와 인정이 동시에 뒤엉킨다. 카트를 다시 밀며 우유 코너 쪽으로 향하는 동안 우리는 한동안 말을 멈춘다. 냉장 진열대 문을 여는 소리, 우유팩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아이 울음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서로 겹친다. 나는 설거지할 때 편하게 잡을 수 있도록 손잡이가 달린 큰 우유팩을 골라 카트에 넣는다. 손잡이를 쥐는 순간 문득 나도 누군가의 손잡이를 쥐고 싶었던 적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그때마다 나는 나 자신보다 아이 손을 먼저 붙잡았다는 사실이 따라온다. 계산대 앞줄에 서자 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인다. 언니, 이번에는 진짜 선을 좀 그어. 안 그러면 언니 자신이 먼저 무너질 수도 있어. 그럼 민수는 더 위험해져. 부모가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 말이 내 등 뒤로 닿아 천천히 척추를 따라 내려가는 느낌이다. 나는 카트 손잡이를 꽉 쥐고 줄이 앞으로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한 발 한 발 따라 나간다. 계산대 위로 물건을 올려놓으면서 가격이 찍히는 삑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서도 어떤 숫자들이 정리되는 것 같다. 오늘 아침 민수에게 했던 말들, 우편함에서 꺼낸 고지서, 통장 잔액, 그리고 지금 동생이 해준 말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긴 줄 위에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떠오른다. 나는 영수증을 받아 가방에 넣으며
언젠가는 그 줄 끝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똑똑히 바라보게 되리라는 불길한 예감을 아직은 조용히 품어두기로 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바구니 손잡이가 손가락 사이를 깊게 파고든다. 마트에서 나눠준 영수증이 비닐 안에서 팔랑거리는 게 느껴진다.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갈 때마다 숨이 조금씩 가빠지고 복도 끝 창문으로 들어온 오후 햇빛이 바닥에 길게 눌어붙어 있다. 현관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야 나는 조용히 문을 연다. 집 안의 공기는 사람 냄새와 오래된 가구 냄새가 섞여 미지근하게 정지해 있다. 신발을 벗으며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자 안쪽 방에서 아주 약한 음악 소리가 새어나온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작은 이어폰 속에서만 울리고 그 소리가 벽을 타고 희미하게 거실까지 번져온다. 나는 그 방향을 힐끗 바라보다가 일부러 시선을 부엌 쪽으로 돌린다. 부엌 불을 켜자 형광등이 한번 깜빡이고 나서야 제대로 밝아진다. 장바구니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냉장고와 찬장에 정리하다 보니 동생이 했던 말들이 다시 떠오른다. 바닥을 막아주느라 정작 나는 어디까지 내려와 있는 건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손놀림을 느리게 만든다. 비닐 포장을 뜯을 때 나는 사소한 소리조차 유난히 크게 들린다. 찢겨나간 비닐 조각이 손가락 끝에 달라붙고 이를 털어내며 나는 문득 내 삶에 달라붙은 여러 가지 책임들을 떠올린다. 떼어내려 하면 할수록 더 즐겨지는 것들. 오랫동안 붙어 있다 보니 이제는 어디서부터가 나인지 어디까지가 타인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진 것들. 싱크대 위에 물건들을 줄 세우다 말고 나는 잠시 허리를 펴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다. 그때 방 안쪽에서 문이 끼익 열리는 소리가 난다. 민수의 발걸음이 거실로 조심스레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진다. 슬리퍼 대신 맨발로 바닥을 딛는 소리가 얇게 퍼지고 나는 일부러 냉장고 문을 여닫는 소리로 그 발소리를 덮어버리려 한다. 어쩐지 지금은 마주보고 싶지 않았지만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대화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엄마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리자 나는 천천히 돌아선다. 민수는 문지방에 서서 한 손에 구겨진 셔츠를 들고 있다. 약간 누렇게 바랜 셔츠 목 부분이 눈에 들어온다. 그 옆에는 몇 번이나 다림질을 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 내일 면접장에 입고 갈 건데 이거 좀 다림질 해줄 수 있어? 그는 조심스러운 어투로 말을 잇는다. 나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않고 셔츠 쪽으로 걸어간다. 손바닥에 닿은 천의 촉감은 조금 거칠고 자잘한 주름들이 손가락 사이를 타고 전해진다. 셔츠에서 희미하게 섬유유연제 냄새와 오래된 옷장 냄새가 함께 난다. 내가 지난번에 입혀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대충 입어도 되라며 웃어넘기더니 막상 중요한 날이 다가오자 또 나를 찾는구나.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나는 셔츠를 들고 잠시 바라보다가 다리미가 놓인 방 한쪽 구석을 떠올린다. 거기에 모여있는 다림질판과 접힌 옷더미, 그 위로 얇게 쌓인 먼지의 촉감까지 함께 떠오른다. 다리미야, 내가 잡으면 되지. 근데라는 말이 입안에서 맴돈다. 나는 셔츠를 조심히 접어들고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선다. 민수야, 내일 입고 갈 옷 정도는 내가 스스로 준비해 보는 게 어떤가 싶다. 내가 꺼낸 말은 생각보다 더 단단하게 들린다. 민수는 순간 눈을 동그랗게 뜨는 것 같았지만 나는 굳이 그 표정을 확인하지 않는다. 대신 셔츠 단추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간다. 내 나이면 내일 뭐 입을지, 몇 시에 나가야 할지, 다림질은 해놨는지 그런 것들까지 다 어른 몫이잖아. 면접장에 서는 사람은 너지. 나 아니잖아. 말이 길어질수록
가슴 한쪽이 조여오지만 동시에 어디선가 작은 숨구멍이 뚫리는 느낌도 든다. 민수는 셔츠를 든 손을 어정쩡하게 들어 올렸다 내리며 말없이 서 있다. 공기 속에 애매한 정적이 퍼진다. 나는 다리미판이 놓인 방문 쪽을 가리키며 말한다. 다리미는 안방 구석에 있지. 다루는 법은 예전에 가르쳐줬으니까 기억날 거야. 만약 모르겠으면 인터넷에 찾아봐도 되고. 내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된다. 마치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할 일을 확인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작은 떨림이 계속 이어진다. 셔츠를 건네며 손이 잠시 민수 손등에 닿았을 때 얇고 아직은 젊은 피부의 온기가 전해진다. 반대로 내 손등에 거칠고 건조한 느낌이 또렷하게 대비된다. 나는 그 대비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시간 차이처럼 느껴져 잠깐 말을 잇지 못한다. 주방 창문 밖으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유리창을 살짝 흔드는 소리가 난다. 그 소리가 대화의 마지막 마침표처럼 방 안에 떨어진다. 민수는 한 손에 셔츠를 든 채 여전히 거실 한가운데 서 있다. 근데 엄마가 해주면 더 깔끔하게 나오잖아. 나 한 번 하면 구겨질까봐 하며 더듬거리듯 말한다. 그 말 속에는 아직 벗지 못한 어린 티와 함께 책임을 떠넘기려는 무의식이 섞여 있다. 나는 순간 예전 기억이 떠오른다. 학교 발표 자료를 밤늦게까지 프린트해 주던 날, 체육대회 때 쓸 운동화를 내가 대신 골라주던 날, 그때도 아이는 엄마가 해주는 게 더 나아라고 말하며 나를 자연스럽게 불러냈다. 나는 그 말을 칭찬처럼 듣고 뿌듯해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부터 이미 경계가 흐려지고 있던 건지도 모른다. 나는 싱크대 옆에 서서 수건을 한 번 꼭 쥐었다가 풀며 조심스럽게 답한다. 깔끔하게 입는 법을 배우는 것도 내 몫이다. 조금 구겨지면 어때? 그건 내가 살아온 모양이지. 내가 대신 펴줄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 거야. 그 말을 내뱉고 나니 방 안의 공기가 약간 달라진 것 같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셔츠를 다시 가슴 쪽으로 끌어안고 복도로 한두 걸음 물러난다. 그의 발 뒤꿈치가 바닥을 스치는 미세한 소리가 복도에 번진다. 나는 일부러 그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지 않고 싱크대로 돌아와 물을 틀어 수돗물이 떨어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일정한 리듬으로 떨어지는 물소리가 마음을 조금 가라앉힌다. 그 사이로 민수가 방문을 닫는 소리가 겹쳐 들어온다. 두 개의 소리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들려오다가 어느 순간 하나의 배경음처럼 섞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지금 막 아주 작은 선을 하나 그었음을 어렴풋이 느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지만 내 안에서는 분명한 경계로 자리 잡아가는 중이다. 설거지거리를 꺼내려 싱크대 문을 여는 동안 오늘 오전 동생의 얼굴이 다시 떠오른다. 바닥을 막아주느라 더 내려가게 만든 건 아닌지라는 말이 물소리에 실려 귀 안쪽으로 다시 스며든다. 나는 접시를 하나하나 씻어 물기를 털면서 방금 민수에게 한 말을 곱씹어 본다. 혹시 너무 차갑게 들리지 않았을까?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이런 말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기회가 더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따라온다. 수도꼭지를 잠그자 갑자기 집안이 너무 조용해진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만이 희미하게 배경을 채운다. 그 속에서 나는 손등을 수건으로 천천히 닦으며 내 안에 쌓여있던 물기가 조금씩 마르는 것을 느낀다. 너무 늦게 시작한 건 아닐까 하는 후회와 지금이라도 시작했다는 안도감이 서로 뒤엉켜 묘한 온도를 만든다. 부엌 정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시계를 바라본다. 오후 3시를 조금 넘긴 시각, 해는 아직 창가까지
깊게 들어오지 않았지만 빛의 각도는 이미 낮아져 있다. 나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잠시 허리를 기대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작은 테이블 위를 바라본다. 아침에 펼쳐놓았던 고지서와 통장은 내가 정리해 둔 그대로 가지런히 놓여 있다. 그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은 먼지가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떠 있다. 나는 손을 뻗어 통장을 집어들까 하다가 오늘만큼은 그대로 두기로 한다. 어쩌면 지금 정리해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니라 나와 민수 사이에 흐릿하게 남아있는 역할의 경계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폭에 올려놓고 거실의 고요를 잠시 그대로 받아들인다. 언제까지 품어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제는 품는 방식만큼은 조금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조용하지만 분명한 문장으로 마음속에서 완성되어 간다. 해가 더 내려앉기 시작하자 거실 공기가 미세하게 눅눅해진다. 나는 소파 끝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결국 테이블 위 통장을 집어든다. 아까는 일부러 눈을 피했던 그 얇은 책자를 손바닥에 올려놓는 순간 종이의 싸늘한 촉감이 피부를 타고 올라온다. 표지를 손가락으로 몇 번 문지르자 잉크가 비벼지는 듯한 미세한 감각이 전해진다. 마치 지난 세월 동안 내가 눌러 찍어온 숫자들이 한꺼번에 손끝으로 되돌아오는 기분이다. 통장을 펼치자 빼곡하게 찍힌 숫자와 날짜들이 줄을 맞춰 서 있다. 입금과 출금이 서로를 밀어내며 이어진 흔적이 숨겨진 대화처럼 보인다. 어느 날은 등록금, 어느 날은 카드 대금, 어느 날은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찍힌 숫자들, 그 사이사이에 내 이름으로 들어온 급여와 연금, 그리고 보잘것없는 이자 몇 줄이 끼어 있다. 나는 습관처럼 최근 몇 개월 내역부터 훑다가 문득 몇 년 전 기록까지 손가락을 거슬러 올라가 본다. 잉크색이 조금 바랜 줄을 따라가다 보면 민수가 처음 대학에 들어갔던 해 첫 자취방 보증금을 보냈던 날이 눈에 들어온다. 그날 내 손은 떨렸지만 마음 한쪽은 뿌듯했었다. 이제 이 아이도 자기 발로 선다고 믿었으니까. 손가락이 더 위쪽으로 올라가며 오래된 페이지를 스칠 때 그 신뢰가 언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줄들이 이어진다. 카드 대금 자동이체 부족분, 단기 대출, 학원비, 생활비 지원. 어떤 날은 세 개의 출금이 같은 날짜에 겹쳐 있다. 나는 그 옆에 적힌 작고 반듯한 글씨체를 바라보며 과거의 나를 떠올린다. 은행 창구에 앉아 서류를 작성하던 아직 지금보다는 얼굴이 덜 피곤해 보이던 나 창구 유리 너머 직원이 아드님이 공부 열심히 하나 봐요라고 웃으며 말았을 때 나는 부끄럽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칭찬 같아서 나 혼자 뭔가를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창구에서 맡았던 그 냄새와 새 지폐 냄새가 지금 내 손에 들린 이 낡은 통장 냄새와 겹쳐 올라온다. 나는 숨을 한번 길게 들이마시고 통장을 덮었다가 다시 펼친다. 같은 페이지를 여러 번 넘겼다가 돌아오는 손길이 종이 모서리를 조금씩 헤집어 놓는다. 그때쯤 민수 방 문틈 사이로 희미한 기척이 느껴진다. 키보드가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 의자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 그리고 한숨인지 하품인지 모를 낮은 숨소리. 나는 굳이 확인하지 않는다. 대신 내 귀에만 들리는 듯한 숫자들의 소리를 더 크게 키운다. 이만큼은 내가 썼고, 이만큼은 내가 막았고, 이만큼은 빚으로 남아있다는 냉정한 계산이 머릿속에서 줄줄이 이어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줄 끝에는 늘 같은 문장으로 마침표가 찍힌다. 그래도 괜찮아. 다음 달까지는 버틸 수 있어. 그 괜찮다는 말이 정말 괜찮아서 나온 말이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통장 뒷면에 은행 전화번호가 인쇄된 글씨가 눈에 들어온다. 손가락이 무심코 그 숫자 위를 문지르다가 어느 순간 멈춘다.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상환 계획 다시 짜드릴게요라고 미리 녹음되어 있을 것 같은 목소리가 떠오른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번호를 눌러보려다 다시 화면을 꺼버린다.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내 마음속 품는 버릇까지 정리되는 건 아니니까. 숫자는 계획으로 줄일 수 있어도 습관처럼 내밀던 손은 어느 서류에도 들어있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서로 얽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간다. 테이블 위에 통장을 내려놓고 이번에는 나 자신에 대한 것을 떠올려 본다. 내 이름으로 들어오는 연금이 얼마인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이런 식으로 지출해도 버틸 수 있을지 그 계산을 머릿속에서 돌려보다가 갑자기 병원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린다. 무릎이 조금 많이 닳았어요. 오래 서 있는 일은 줄이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가 무심하게 건넨 그 말은 그날엔 그냥 흘려들었는데 오늘은 유난히 생생하게 귓가에 맴돈다. 설거지할 때마다 시큰거리던 무릎, 버스를 타고 내릴 때마다 느껴지던 계단의 무게, 이 모든 신호들이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이제 너도 너를 좀 챙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무릎 위에 포개어둔 손을 내려다보며 그 손이 이제는 누군가를 업고 뛸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다. 엄마, 물 좀 있어? 라는 민수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린다. 나는 화들짝 몸을 일으키며 주방으로 향한다. 컵에 물을 따르는 동안 방금까지 마음속에서 돌리던 계산표가 잠시 흩어진다. 식탁 위에 펼쳐진 통장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자 나는 컵을 든 채로 발걸음을 멈춘다. 민수가 물을 받으러 거실로 나올 것이다. 그때 이 통장이 그의 눈에 들어올지, 들어온다면 뭐라고 말할지 머릿속에서 빠르게 상황을 그려본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숨지 않고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나는 숫자의 무게를 혼자만 안고 있었고 아이에게는 괜찮아. 엄마가 처리할게라는 말만 들려줬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넌 왜 아무것도 모르냐고 서운해했다. 이 모순이 갑자기 너무 또렷하게 보인다. 민수가 문을 열고 나와 거실로 들어서자 나는 일부러 통장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컵을 건넨다. 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식탁 위를 훑는다. 숫자로 가득한 페이지가 잠시 그의 눈동자 안에 비친다. 그거 뭐야? 라는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아무 말 없이 컵만 받아들고 물을 한 모금 마신다. 목으로 물이 넘어가는 소리가 조용히 들린다. 나는 그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먼저 입을 연다. 민수야, 이거 내 이름도 같이 들어있는 통장이야. 그동안 내가 어떻게 막아왔는지 한번 같이 보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목소리가 아주 살짝 떨리지만 이번에는 숨기지 않는다. 떨림마저 그 대화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기로 한다. 민수는 컵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통장을 더 가까이 당긴다.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한 줄씩 읽어 내려가는 동안 그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게 느껴진다. 당혹, 미안함, 그리고 어쩌면 억울함 비슷한 표정까지. 나는 그 모든 기색이 뒤섞여 있는 옆모습을 조용히 바라본다. 그러나 이번에는 먼저 해명하지 않는다. 엄마가 힘들었겠지라는 말을 기다리지도 않는다. 그 대신 나는 나 자신에게만 들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듯 다짐한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 아이의 감정보다 내 경계를 먼저 들여다보겠다고, 품어주는 것과 대신 떠안는 것을 조금은 구분해 보겠다고, 언제까지 품어야 하는지. 답을 못 찾더라도
적어도 이건 내 삶을 다 내어주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을 찾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동안 창밖에서는 서서히 해가 기울며 거실 한가운데 길고 얇은 그림자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할 때쯤 창밖의 빛은 이미 노랗게 기울어 있었다. 나는 부엌불을 켜고 냄비를 꺼내면서도 손이 예전만큼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느낀다. 예전 같으면 민수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먼저 떠올렸을 텐데 오늘은 냉장고 문을 열어도 그 목록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 계란을 꺼낼까 하다가 다시 넣고 대신 남아있던 채소를 먼저 집어든다. 칼을 잡은 손에 약간의 힘이 들어가자 손등의 힘줄이 튀어나오는 게 느껴진다. 도마 위에 올라온 양파를 반으로 가를 때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퍼지고 눈이 시큰거려 오지만 나는 굳이 닦지 않는다. 눈물이 나는 건지 향 때문인지 헷갈리는 이 감각을 그냥 그대로 두기로 한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채소를 볶자 지글거리는 소리가 좁은 부엌을 빠르게 채운다. 달궈진 기름 냄새와 함께 오늘 하루의 장면들이 순서 없이 떠오른다. 우편함 앞에서 망설이던 내 모습, 마트에서 동생이 했던 말, 통장을 펼쳐보며 숫자를 하나씩 짚어가던 손, 그리고 식탁 위에 통장을 올려두고 민수와 마주 앉았던 순간 이 모든 것들이 프라이팬 위에 채소처럼 뒤섞여 있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익어버리는 느낌이다. 나는 주걱으로 채소를 뒤집으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오늘 저녁의 대화까지 미리 연습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너도 알아야 한다. 엄마도 한계가 있다. 이런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서툰 문장 연습처럼 반복된다. 하지만 실제로 입을 열 순간 과연 그 말들을 그대로 꺼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나는 불을 조금 줄이고 국간장을 넣으며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 달라야지. 밥솥에서 보온등이 주황색으로 켜져 있고 안에서 미열이 새어나온다. 뚜껑을 열자 뜨거운 김이 훅 올라와 얼굴을 감싼다. 고슬고슬한 쌀 냄새가 위로 번지는데 그 냄새를 맡으면 어쩐지 마음이 조금 풀어지곤 했다. 누군가를 먹이고 살게 하는 일이 헛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그 냄새까지도 어딘가 무겁게 느껴진다. 나는 밥을 푸기 전에 잠시 주걱을 쥔 손을 멈춘다. 그래, 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라는 말이 자동으로 떠오르지만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질문. 근데 누구 힘으로 언제까지? 라는 꼬리표가 오늘은 너무 길게 달려 있는 것 같다. 그 꼬리를 쉽게 잘라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답답하면서도 동시에 그게 부모라는 이름의 모양인지도 모르겠다는 체념이 섞인다. 상을 차리기 위해 반찬을 하나둘 꺼내놓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는다. 예전에는 습관처럼 민수 것까지 먼저 챙겨놓고 밥 먹어라라고 부르는 게 당연했다. 어느새 그 동작 자체가 하나의 의식이 되어버렸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벌을 꺼내려다가 나는 잠깐 손을 거두고 그 자리에 멈춘다. 나와 민수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식탁 위에서도 조금은 조절해 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친다. 하지만 곧 빈자리에 놓지 않은 젓가락이 오히려 더 큰 간극으로 느껴져 결국 다시 서랍을 열고 조용히 한 벌을 더 꺼낸다. 다만 오늘은 예전처럼 가지런히 맞춰놓지 않고 살짝 비켜서 놓는다. 아주 사소한 차이지만 내 안에서는 큰 움직임처럼 느껴진다. 이 집에서 익숙한 위치들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민수야, 밥 먹자. 나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거실에서 조용히 부른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비치고 잠시 뒤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그는 느릿하게 식탁 쪽으로 다가와 내 맞은편에 앉는다.
물잔에 손이 닿는 소리, 의자가 바닥을 살짝 긁는 소리가 이어진다. 식탁 위를 한번 훑어본 민수의 시선이 소박한 반찬들 위를 지나간다. 예전에 자주 해주던 고기 반찬이 없는 걸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별말이 없다. 나도 굳이 변명하지 않는다. 된장국에서 올라오는 짭짤한 냄새 속에 말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이 떠다닌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사 밥을 뜨는 소리만 주고받는다. 숟가락이 그릇을 치는 소리가 조금 익숙해졌을 때쯤 내가 먼저 입을 연다. 아까 통장 본 거 마음이 어땠는지 궁금하다. 내 질문은 꾸짖음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눅진하게 깔아 꺼낸다. 민수는 밥알을 삼키며 잠시 시선을 아래로 떨군다. 생각보다 많더라. 내가 쓴 게. 그는 짧게 답한다. 그 짧은 문장 속에 여러 감정이 섞여 있다. 미안함, 당혹스러움, 그리고 어쩌면 억울함. 나는 그 감정들을 하나하나 해석하려 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기로 한다. 그래. 나도 오늘에서야 제대로 본 것 같아. 그냥 막아주기만 하다 보니 이게 얼마나 쌓였는지도 모르고 지나쳤더라. 나는 내 잘못도 함께 인정하는 쪽을 택한다. 그것이 앞으로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최소한의 조건 같다. 식탁 위 공기가 조금 더 무거워진 것 같아. 나는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입 안에 머금는다. 짠맛이 혀에 먼저 닿고 뒤늦게 구수한 향이 퍼진다. 이 맛처럼 내 말도 처음에는 조금 짭짤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구수한 힘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엉뚱한 바람이 스친다. 민수야, 엄마가 널 도와준 건 후회하지 않아. 다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나도 나를 좀 지켜야 할 것 같아. 내 무릎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통장도 그렇고. 나는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진짜 내 몫을 내가 조금 더 가져가야 할 것 같아. 돈 문제뿐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면접 준비하는 거, 옷 챙기는 거,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한번 문지른다. 그 작은 움직임이 내 눈에는 크게 보인다. 알아, 나도 오늘 보니까 그냥 부탁만 하기엔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어서 자꾸 엄마한테 기대게 되는 것도 사실이야라고 솔직히 털어놓는다. 나는 그 솔직함이 고맙다. 동시에 그 말이 보여주는 오랜 의존의 뿌리 깊이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묵직해진다. 모른다고 해서 계속 안 할 수는 없지 않나. 몰라서 배우는 거고 서툴러도 해보면서 익히는 거고 그게 어른 되는 과정이잖아. 나도 엄마한테 제대로 배운 적 없지만 살다 보니 알게 된 것들이잖아라고 천천히 말한다. 밥 위에 놓인 김 조각을 천천히 찢어 먹으며 이 말들이 우리 둘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무게로 떨어질지 가늠해 본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즈음 나는 마지막 말을 꺼낼 타이밍을 잡는다. 침묵이 길게 늘어지다 끊어지려는 지점, 숟가락이 그릇 바닥을 한번 건드리고 멈추는 그 순간, 민수야, 오늘부터는 내가 먼저 엄마, 이건 내가 할게라고 말하는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돈이든 집안일이든 작은 거라도 부탁하기 전에 스스로 떠올려보는 연습을. 이 말은 마치 내 안에 쌓여있던 오래된 숙제를 대신 읽어내려가는 느낌이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대답이 없다가 아주 작게 응, 해볼게라고 말한다. 그 해볼게가 몇 번이나 공허하게 지나갔는지 나는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들은 그 말은 조금 다르게 들린다. 통장을 함께 본 뒤라서일까 아니면 나의 말투가 달라져서일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이번만큼은 그 말에 아주 조심스럽게 작은 신뢰를 얹어보기로 한다.
그 신뢰가 깨지더라도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 아이를 다 큰 자식으로 대하려 한 나 자신의 시도를 기억하고 싶어서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자 집안의 소리가 한층 더 또렷해진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 먼 데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엔진 소리, 위층에서 누가 의자를 끄는 듯한 미세한 진동까지 하나하나가 분리되어 들린다. 나는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를 턴 손을 앞치마에 한번 훑어 닦은 뒤 거실로 나온다. 식탁 위에는 아직 치우지 않은 컵과 젓가락이 남아 있고 그 옆에 낮에 펼쳐두었던 통장이 다시 얌전히 놓여 있다. 방 안에서는 민수가 키보드로 뭔가를 두드리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만든다. 그 소리가 예전처럼 게임 소리인지 이력서 쓰는 소리인지 나는 일부러 구분하려 하지 않는다. 오늘은 그 아이의 방 앞에서 괜히 서성이지 않겠다고, 거실 안에 머물겠다고 마음속으로 작게 선을 긋는다. 소파에 앉아 등을 기대자 오래된 스프링이 삐걱하는 소리를 낸다. 그 소리마저도 내 허리가 얼마나 오래 이 자리에서 버텨왔는지 말해주는 것 같다. 탁자 위에 방치해둔 서류 뭉치를 끌어당겨 한 장씩 펼쳐본다. 보험 안내문, 연금 지급일 통지, 건강검진 결과, 안내까지 온갖 종이들이 섞여 있다. 종이에서 올라오는 잉크 냄새와 오래된 서랍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스친다. 손끝으로 종이를 넘길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거실의 고요를 잘게 쪼갠다. 나는 자연스럽게 눈길이 만기일이라는 글자와 납입기간이라는 단어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 내 삶에도 만기일이라는 게 있다면, 부모 역할에도 정해진 납입기간이 있다면 어디에 적혀 있을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서류 한 장을 더 넘기자 향후 요양 계획을 세우세요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누군가의 노년을 준비하라는 말이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내게는 언제까지 품고 있을 건지라는 질문과 함께 겹친다. 나는 서류를 반접어 탁자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이마를 짧게 짚어본다. 미열은 없는데 머리 안쪽이 묵직하게 뜨거운 느낌이다. 휴대폰을 집어들자 동생에게서 와 있던 메시지가 눈에 들어온다. 언니, 집에 잘 들어갔지? 오늘 말 좀 심했으면 미안이라고 적혀 있다. 나는 화면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답장을 쓴다. 아니야, 고맙다. 누가 그런 말 해줘야 내가 정신 차리지.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 끝이 묘하게 떨린다. 메시지 전송 소리가 작게 울리고 화면 상단에 전송됨이라는 글자가 뜬다. 그 두 글자가 오늘 하루 내가 내린 작은 결정들의 도장처럼 찍히는 것 같다. 나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엎어둔 채 잠시 눈을 감는다. 동생의 얼굴, 낮에 마트에서 했던 말, 바닥을 막아주느라 더 내려가게 만든 건 아닌지 하던 표정이 다시 떠오른다. 그 표정이 새벽의 거울 속에서 본 내 얼굴과 겹쳐진다. 서로 다른 나이의 두 사람이지만 책임이라는 단어를 안쪽에 품고 사는 얼굴이라는 점에서는 많이 닮았다. 눈을 떴을 때 거실 천장등이 생각보다 더 밝게 느껴진다. 나는 일어나 불을 끄고 스탠드만 켠다. 노란빛이 한쪽 구석만 비추면서 방 안에 얕은 그림자를 만든다. 조명이 켜질 때마다 나는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다. 너무 화나면 숨기고 싶은 생각들이 모두 들키는 것 같고, 너무 어두우면 그 생각들에 완전히 잠식될 것 같아서 이 정도의 빛이 지금의 나에게는 적당하다. 스탠드 불 아래에서 내 손등의 주름과 굳은 살이 더 또렷해 보인다. 이 손으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들고 버티고 대신 들어줬는지 떠올리자 묵직한 고단함이 파도처럼 올라온다. 동시에 아직은 이 손이 뭔가를 놓을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조심스럽게 떠오른다. 붙잡는 힘만 있는 줄 알았던 손에서 내려놓는 힘을 찾을 수 있을까? 나는
손가락을 하나씩 천천히 펴보며 그 가능성을 만져본다. 민수 방 쪽에서 의자를 끄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살짝 열리는 기척이 들린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귀로만 움직임을 따라간다. 발걸음 소리가 거실 쪽으로 오다가 주방 쪽으로 방향을 튼다. 수도꼭지를 여는 소리, 컵에 물이 채워지는 소리, 그리고 다시 조심스러운 발걸음. 이 짧은 동선에도 그 아이의 삶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 씁쓸한 웃음이 나온다. 얼마 뒤 민수가 내 시야 끝에 걸린다. 그는 잠깐 머뭇거리다 소파 옆자리를 가리킨다. 엄마, 잠깐만 여기 앉아도 돼? 그 질문이 낯설게 느껴진다. 예전에는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툭 하고 옆에 앉았는데 오늘은 뭔가를 의식하는 눈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으로 옆자리를 가볍게 두드린다. 푹신하지도 않은 낡은 소파가 갑자기 둘이 앉기에는 좁게 느껴진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스탠드 불빛만 같이 바라본다. 눈앞에 떠다니는 먼지들이 빛에 부딪혀 작은 점처럼 반짝인다. 그 사이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다시 귓가에 들어온다. 민수가 먼저 입을 뗀다. 엄마 아까 밥 먹을 때 한 말 있잖아. 나한테도 좀 맡기겠다고 한 거 그거 솔직히 좀 무서웠어. 그의 고백은 생각보다 정직하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그럴 거야. 나도 무서웠으니까. 그 한마디를 내뱉자 가슴 어딘가에서 뻐근하던 덮개가 조금씩 허물어진다. 엄마라고 해서 두렵지 않은 게 아니고 내려놓는다고 해서 마음이 편하지만도 않다는 것을 이 아이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솔직히 인정하게 된다. 스탠드 불빛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 민수는 손가락으로 소파에 해진 천을 괜히 극적이며 말을 잇는다. 근데 또 한편으론 나도 이제 진짜 뭔가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 아까 통장 보고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버텼는지 조금 알겠더라고. 그거 보는 동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 그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진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쉽게 안도하지 않는다. 다만 이 아이가 처음으로 무게를 숫자가 아닌 감각으로 느꼈다는 사실만 조용히 받아들인다. 숨 막히는 느낌, 그거 엄마는 꽤 오래전부터 느끼고 살았어. 근데 말 안 했지. 말하면 내가 더 힘들까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 안 한 게 꼭 좋은 건 아니었더라. 나는 웃음도 눈물도 섞이지 않은 평평한 목소리로 말한다. 거짓 위로 대신 서로의 솔직함을 조금씩 올려놓는 시간이 오늘 밤 처음으로 찾아온 것 같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오래 미뤄두었던 말을 꺼낼 타이밍을 본다. 민수야,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덜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야. 더 오래 곁에 있고 싶어서 그래. 나도 내 몸과 마음을 좀 아껴야 내가 힘들 때 진짜로 옆에 있어줄 수 있으니까. 이 말은 내 안에서 수없이 모양을 바꾸다가 오늘 비로소 제대로 된 문장을 얻은 것 같다. 민수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인다. 알겠어. 엄마 나도 엄마한테 너무 기대온 것 같아. 솔직히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도 많았거든. 그의 고백에 나는 조용히 속으로 대답한다. 그게 바로 문제였지. 엄마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도 있지.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 탓을 길게 늘어놓지 않는다. 그 대신 앞으로의 이야기를 향해 작은 문을 하나 여는 쪽을 택한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씩만 바꿔보자. 나는 말한다. 내일부터는 아니 오늘 밤부터라도 내일과 내일을 조금 구분해보자. 예를 들어 내 통장은 내가 관리하고 병원 예약 같은 것도 내가 직접 전화해보고 면접 준비도 내가 계획을 세우고 엄마는 그 옆에서 필요할 때만 도와줄게.
대신 엄마 일도 좀 남겨둬야겠다. 나도 내 검진도 받고 친구들도 좀 만나고 이 말들을 하는 동안 내 혀와 입술이 낯설게 느껴진다. 마치 오랫동안 쓰지 않은 근육을 갑자기 쓰기 시작한 것처럼.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낯설미 나쁘지 않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올수록 내 안에서 묶여있던 어떤 끈들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다. 민수는 그 말을 가만히 듣다가 작게 숨을 내쉰다. 그래, 해보자. 엄마, 나도 솔직히 엄마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도움을 청해 볼게. 친구든, 선배든, 상담이든, 뭐라도. 그 말은 여태껏 엄마만 향해 있던 무게중심이 아주 조금 다른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신호처럼 들린다. 대화를 마무리하자 거실을 메우고 있던 긴장감이 약간 누그러진다.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고 상황도 하루아침에 달라진 건 없다. 통장 속 숫자는 여전히 적고 민수의 일자리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의 공기가 아까보다 덜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나는 어렴풋이 안다. 더 이상 나 혼자 이 집의 바닥을 떠받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감각. 이 아이가 비록 서툴더라도 자기 발로 서려고 발끝이라도 세워보겠다고 말한 순간이 오늘 하루를 다르게 만든다. 스탠드 불을 끄자 방안이 어둡게 잠긴다. 대신 창밖에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들어 거실 한가운데 길고 옅은 빗줄기를 만든다. 나는 그 빗줄기를 바라보며 생각한다. 어쩌면 품는다는 건 끝까지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윤곽이 보일 만큼만 거리를 두어주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그런 생각에 잠겨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한다. 민수가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나는 한동안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으로 길게 스며들어 카페 뒤에 옅은 줄을 그렸다. 스탠드를 다시 켤까 하다가 오늘은 이 애매한 어둠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냥 두기로 한다. 소파 팔걸이에 팔을 얹고 손가락을 천천히 오므렸다 폈다 하니 관절에서 뻐근한 소리가 나지 않나 귀를 기울여 본다. 이상하게도 아까 했던 대화의 잔향이 집안 구석구석에 묻어 있는 것 같아 조용해도 조용하지 않은 밤이다. 방으로 돌아와 불을 켜자 좁은 방 안에 내 물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옷장문에 걸린 수건, 서랍 위에 줄지어 선 약통, 침대맡에 쌓아둔 책들이 한꺼번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양말을 벗으니 하루 종일 신발 안에 갇혀있던 발에서 눅눅한 냄새가 올라온다. 그 냄새를 맡으며 오늘 걸어온 거리와 오늘 내 마음이 걸어온 거리까지 한꺼번에 떠올려 본다. 머리맡에 있는 스탠드 불을 켜고 이불을 펼쳐보지만 쉽게 눕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눈은 피곤한데 생각은 이상하게 또렷하다. 침대 머리맡 서랍을 열자 오래전에 사둔 작은 공책 한 권이 눈에 들어온다. 몇 장 적다 망글씨들이 삐뚤빼뚤 박혀 있다. 예전에는 하루에 한 줄씩만이라도 적어보자고 마음먹고 샀던 공책인데 언제부턴가 잊고 있었다. 표지를 손가락으로 쓸어내자 먼지가 얇게 묻어난다. 나는 천천히 첫 장을 넘겨본다. 민수 등록금 납부. 힘들지만 괜찮다. 라는 문장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 아래에는 오늘도 버틴 걸로 충분하다라고 쓰여 있다. 그때의 내가 쓴 글씨인데 지금의 내가 읽으니 다른 사람 얘기처럼 낯설다. 빈 페이지를 찾아 펜을 든다. 펜촉이 종이 위에 닿는 느낌이 오랜만이라 어색하다. 무엇부터 적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멈춰 서 있다가 결국 오늘 있었던 일들을 아주 간단한 말들로 옮겨본다. 민수와 통장같이 봄. 무서웠다. 그래도 말함. 글자 사이사이에 망설임이 느껴지는 것 같아
한 줄 한 줄 적을 때마다 숨을 길게 내쉰다. 그 다음 줄에는 이제부터는 조금씩 나를 지킬 것. 너무 늦지 않았기를이라고 쓰고 펜을 내려놓는다. 글씨가 삐뚤어도 괜찮다고, 이건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고 그저 내 마음의 온도를 적어둔 기록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본다. 불을 끄고 이불을 덮자 방 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진다. 어둠 속에서 천장이 어디까지인지 잘 보이지 않는다. 귀를 기울이면 안방벽 너머로 민수방에서 나는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침대 스프링이 한번 움직이는 소리, 휴대폰을 내려놓는 소리,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는 소리. 예전 같았으면 아직도 안 자냐고 문을 두드렸을지도 모르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기로 한다. 서로에게 맡기겠다고 한 말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오른다. 그 약속을 깨는 첫 번째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 나는 뒤척이는 몸을 억지로 멈추고 이불 속 발가락을 천천히 모았다 폈다 하며 긴장을 풀어본다. 한참 만에야 눈꺼풀이 조금씩 무거워지려는 순간 문득 아주 어린 시절 민수의 모습이 떠오른다. 고열로 끙끙 앓던 밤 작은 아이가 내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던 그 감촉이 손바닥에 선명하게 살아난다. 그때 나는 아이의 손을 놓을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엄마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대신 그냥 밤새도록 그 작은 손을 쥔 채로 함께 깨어 있었다. 아마 그때 어딘가에서 내 마음은 이미 결심했을지도 모른다. 이 아이를 끝까지 품고 살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품는다는 것과 대신 살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다르다는지 언젠가 그 차이를 알게 되었을 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지나쳐 와버렸다는 걸. 다음 날 새벽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다시 눈이 떠진다. 어제와 같은 시간, 같은 어둠인데 몸 안의 감각이 어쩐지 조금 다르다. 이불 끝을 잡고 몸을 일으키는 동작은 똑같은데 발을 바닥에 디딜 때 전해지는 장판의 차가움이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 또 하루를 시작해야지라는 생각 대신 오늘은 어디까지 하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문장이 먼저 떠오른다. 부엌으로 가는 동안 어제 민수와 나눴던 말들이 새벽 공기에 섞여 천천히 되짚어진다. 커피포트에 물을 채우고 스위치를 누르자 딸깍하는 소리가 새벽을 깨운다. 이 작은 소리에는 여전히 같은 일상의 반복이 담겨 있지만 그 반복 속에서 오늘은 아주 조금 다른 선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도 함께 깃든다. 물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식탁에 앉아 빈 의자를 바라본다. 늘 민수 자리를 먼저 챙기던 버릇이 떠올라 의자 등을 한번 쓸어내리다가 손을 뗀다. 오늘은 아이가 스스로 나올 때까지 내가 먼저 나서지 않기로 마음먹는다. 그 결심 하나만으로도 몸 안 어딘가가 긴장되는 게 느껴진다. 커피 향이 천천히 퍼져나가고 포트에서 흘러나온 김이 유리창 쪽으로 사라진다. 그 흐려지는 김을 보며 오래 붙들고 있던 것들을 서서히 놓아보는 연습을 하는 기분이 든다. 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잠시 후 민수방 문틀 쪽에서 아주 작은 기척이 느껴진다. 발 뒤꿈치를 살짝 끄는 소리, 문이 완전히 열리기 전에 숨을 한번 고르는 조심스러운 기운이 공기를 타고 온다. 나는 일부러 바로 돌아보지 않고 컵에 커피를 따르며 손의 움직임만 바라본다. 뒤에서 엄마, 오늘은 내가 먼저 나왔네라는 민수의 목소리가 들린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말 속에 묘한 결심이 섞여 있는 걸 나는 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이를 바라본다. 그래, 오늘은 내가 먼저 내라고 짧게 답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아주 작은 안도의 숨을 쉰다.
이 아이가 내 품 안에서 한 걸음 밖으로 내딛는 소리를 나는 지금 새벽의 고요 속에서 또렷하게 듣고 있다.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오늘은 그 차가움 안에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통장이 아니라 오늘 면접 간다고 말하던 민수의 얼굴이었다. 이불을 걷고 발을 바닥에 붙이는 순간 장판의 냉기가 다리에 올라왔지만 그 감각보다 먼저 심장이 두어 번 세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 끝에서 나는 일부러 민수방 앞을 그냥 지나쳤다. 문틈으로 스며 나오는 기척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며 오늘만큼은 먼저 깨웠는지 아직 자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기다리는 사이 안쪽 방에서 다리미 전원이 켜지는 딸깍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금속이 천을 누르는 소리와 함께 은근하게 섬유 타는 냄새가 공기 속으로 번져 나온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먼저 나서서 온도 너무 세게 두지 마, 조심해라며 다리미를 뺏어 들었을 것이다. 오늘은 의도적으로 컵만 꺼내 들고 그 소리를 가만히 듣기로 한다. 셔츠가 다려질 때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달되고 그 리듬 속에서 나는 이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옷을 자기 손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천천히 실감한다.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오늘은 전부 새롭게 들렸다. 잠시 뒤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는 고개를 돌린다. 민수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정장을 입고 거실로 나와 넥타이를 몇 번이고 만지작거리며 길이를 맞춰본다. 거울 대신 TV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훑어보고 다시 넥타이 매듭을 손가락으로 조정하는데 매듭이 완벽하지 않은 것이 눈에도 보인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다가가 잠깐 일로 와봐 하며 매듭을 풀고 다시 메어줬겠지만 오늘은 입술만 한번 깨물고 그 장면을 지켜보기만 한다. 매듭이 조금 비뚤어져도 괜찮다고. 그 뒤뚤어짐조. 이 아이가 살아온 시간이 묻어있는 모양이라고 속으로만 중얼거리며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킨다. 쓴맛이 혀에 먼저 닿고 그 뒤로 이상하게도 조금은 시원한 감각이 따라온다. 엄마,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출력한 거 여기 다 있는지 한번 볼라? 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지만 민수는 식탁에 앉아 가방을 열고 스스로 서류를 하나씩 꺼내어 확인한다. 비닐 파일을 열어 종이를 펼쳐보고 다시 차례대로 넣으면서 입안으로 작은 소리로 체크리스트를 읊는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분증, 회사 주소, 면접 시간. 그의 낮은 중얼거림이 새벽 공기와 섞여 부엌까지 밀려온다.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설거지통에 놓인 컵을 헹구는 척만 하며 그 소리를 듣는다. 아이가 엄마, 이거 맞지? 라고 묻지 않고 대신 내가 제대로 챙겼나 스스로 확인하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낯설게 뿌듯하다. 물이 싱크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와 종이가 비닐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소리가 묘하게 어울리며 작은 리듬을 만든다. 식탁에 마주 앉아 우리는 짧은 아침을 나눈다. 오늘따라 밥 대신 토스트 한 장과 커피로 충분하다고 민수가 먼저 말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을 권하지 않는다. 몇 시까지 도착해야 돼? 라는 내 질문에 그는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지금 나가면 1시간은 여유 있을 것 같아. 지하철 2번 갈아타고 역에서 걸어서 15분이라고 차분하게 답한다. 예전에는 노선 검색도 내가 대신 해주고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까지 적어줬지만 오늘은 그런 메모를 건네지 않는다. 그 대신 길 헷갈리면 역에서 잠깐 멈춰서 주변 한 번 더 보고 모르면 사람한테 물어봐 정도의 말만 조용히 건넨다. 내 설명보다 이 아이의 다리가
더 중요한 날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면서 토스트 가장자리를 천천히 씹어 삼킨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는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일은 생각보다 더 큰 시험이었다. 운동화 끈을 조이는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 나는 자동처럼 몸이 앞으로 쏠리려는 걸 붙잡고 문틀에 등을 기댄다. 예전에는 그 손 위에 내 손을 겹쳐 끈을 대신 묶어주던 날도 있었다. 이제 내 발은 내가 묶어야 한다는 말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오늘 이 장면이 그 말을 대신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신발 냄새와 현관 매트의 먼지 냄새가 뒤섞인 공간에서 나는 손가락을 주먹 쥐었다 폈다 하며 손의 충동을 다독인다. 엄마 넥타이 너무 이상해? 하고 민수가 묻자 나는 한번 쓱 훑어보고 조금 삐뚤어도 사람들은 내 말 먼저 보지 넥타이부터 안 볼 거야 라고 대답한다. 그 말은 위로이자 동시에 내 자신을 향한 경고처럼 들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복도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나는 문이 닫힌 뒤에도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와 엘리베이터 케이블이 움직이는 소리가 섞여 먼 기계음처럼 들려온다. 이 집 안에서 수십 번은 들었을 소리인데 오늘은 처음 듣는 소리처럼 낯설게 다가온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집안 공기도 함께 비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허전함이 먼저 밀려왔고 그 뒤를 따라 아주 얇은 안도의 숨결이 뒤섞여 올라왔다. 잘 갔겠지라는 생각과 이제는 저 길을 스스로 찾아야지라는 생각이 엉켜 마음속에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한다. 나는 현관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돌리는 손에 조금 더 힘을 주며 오늘은 이 집이 나 혼자 지키는 공간이 될 것임을 실감한다. 거실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있던 통장을 다시 집어들까 했지만 나는 대신 어젯밤 펼쳐두었던 작은 공책을 꺼낸다. 오늘은 숫자 대신 다른 것들을 적어보고 싶었다. 소파에 앉아 공책을 펼치고 펜을 들자 빈 페이지가 나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민수 면접 보러 나감. 혼자 가게 함. 마음 졸렸지만 참음. 이라고 적는다. 글씨가 조금 흔들렸지만 이번에는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둔다. 그 아래에는 오늘 오전엔 너 병원 예약부터 하기로 검진 미루지 않기 라는 문장을 덧붙인다. 내 삶의 목록에 이 아이 일보다 내일을 먼저 적어 넣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시원했다. 펜 끝에서 잉크가 종이로 번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 바꾸고 싶은 우선순위를 하나씩 쓰기 시작했다. 해가 조금 더 올라와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빛이 거실 바닥에 번진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더 이상 무겁게만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부엌으로 가 작은 냄비에 물을 올리고 혼자 먹을 점심을 준비한다. 예전 같았으면 민수 먹을 것부터가 먼저 떠올랐겠지만 오늘은 내 입에 들어갈 양부터 계산한다. 라면 봉지를 뜯어 스프를 털어넣고 계란 하나를 깨서 풀어 넣는다. 김이 올라오며 라면 냄새가 부엌 가득 퍼지고 그 냄새는 낯설게도 나를 위한 위로처럼 느껴진다. 나는 그릇에 라면을 옮겨 담으며 생각한다. 이렇게 사소한 한 끼라도 나 자신을 돌보는 연습이 되어야 한다고. 누군가의 젓가락이 아닌 내 젓가락을 먼저 챙기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면접장에 도착했는지 지금쯤은 자기소개를 하고 있을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싶은 충동이 몇 번이나 밀려왔지만 나는 의도적으로 기계를 뒤집어 둔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시계 초침이 조금씩 움직이는 소리가 거실을 돌아다녔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묵묵히 빨래를 개고 싱크대를 정리하고 병원에 전화를 걸어 다음 주 검진 일정을 잡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접수원의 무표정한 목소리가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네, 그날 뵙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는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닫는다. 다 큰 자식을 품는다는 건 더 꽉 안는 일이 아니라 서로가 제 몫을 조금씩 책임지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나는 그 자리에 가장자리를 처음으로 손가락으로 더듬어 본 셈이다. 아직은 서툴고 더듬거리는 밤과 낮이 이어지고 있지만 적어도 이제 내 삶의 무게를 전부 아이에게서만 찾지 않겠다는 다짐이 작은 침처럼 가슴 어딘가에 박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해가 기울어 창밖 하늘이 서서히 붉은색을 벗고 잿빛으로 내려앉을 즈음 나는 거실을 한 바퀴 빙 둘러본다. 오전 내내 일부러 바쁘게 움직이며 시간을 흘려보냈지만 오후가 깊어질수록 민수의 소식이 없는 빈자리가 집안 공기에서 점점 또렷해졌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한 끝에 나는 결국 거실 테이블 위에 화면을 엎어둔다. 안 보는 척하면서도 그 옆을 지나갈 때마다 눈길이 자꾸만 그곳으로 향한다. 시계 초침이 벽을 타고 또각거리는 소리가 귓속에서 커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 소리가 심장 박동과 엇갈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부엌으로 가 싱크대 수건을 괜히 한 번 더 정리하고 이미 깨끗한 식탁을 다시 닦으면서 손끝에 남은 세제 냄새로 마음의 산만함을 덮어보려 한다. 어둑해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베란다에 나가 빨래 건조대를 한번 훑는다. 말라버린 수건은 바람도 거의 없는 공기 속에서 힘없이 늘어져 있다. 거기서 나는 문득 가동한 내가 민수의 삶을 붙들고 있었던 손길도 어쩌면 이런 모양이었을지 떠올린다. 젖어 있을 땐 무게를 느끼며 붙잡고 다 마르고 나면 모양만 남은 채 대롱대롱 걸려있는 수건처럼 그동안 아이를 꽉 끌어안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사실은 내 힘도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손에 쥔 집게가 괜히 딱 소리를 내며 빨래대에 부딪힌다. 그 작은 소리가 베란다의 정적을 깨뜨리고 나는 그제야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오자 무언가가 안쪽에서 천천히 정리되어 가는 느낌이 든다. 거실로 돌아와 불을 켜려다 오늘은 잠시라도 어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 스위치를 누르지 않는다. 대신 주방에서 작은 등 하나만 켠다. 노란 불빛이 부엌과 거실의 경계만 어렴풋이 밝혀줄 뿐. 방 구석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다. 그 불빛 속을 걸을 때 바닥 타일이 발바닥에 어떻게 닿는지, 발 뒤꿈치와 발가락이 어떤 순서로 바닥을 딛는지 이런 사소한 감각까지 이상하게 또렷해진다. 나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스탠드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에 눈을 적응시킨다. 그러다 문득 이 집이 오늘 하루만큼은 민수의 기척 없이도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빈집을 지키고 있는 나 자신을 낯설게 바라보며 그래도 이렇게 하루를 통째로 버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아주 조용하게 스며든다.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은 건 해가 거의 다 떨어지고 먼 하늘 끝이 겨우 남색을 유지하고 있던 시간이었다. 철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고 운동화가 바닥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들린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고 일부러 평소보다 한 박자 늦게 몸을 일으킨다. 왔어? 하고 건넨 인사는 특별한 억양도 없이 평평하게 흘러나온다. 민수는 약간 굳은 얼굴로 응, 왔어라고 답하며 가방을 현관 옆에 내려놓는다. 신발에서 하루 종일 묵은 먼지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오고 그 냄새에 섞인 긴장과 피로가 함께 느껴진다. 나는 그 아이의 표정을 찬찬히 살피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먼저 캐묻고 싶지 않은 마음이 뒤엉켜 거실과 현관 사이 중간쯤에 서서 손가락만 가볍게 꼼지락거린다. 어땠어? 분위기는 결국 내가 먼저 묻고 만다. 그러나 오늘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다그치는 대신 그 사이 어디쯤을 묻는 쪽을 택한다. 민수는 잠시 숨을 모으더니 벽에 등을 살짝 기대고 말한다. 그냥 나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질문은 대답했는데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의 말에는 뚜렷한 실패도 확신에 찬 자신감도 없다. 그냥 애매한 가운데 떠있는 젊은 사람의 숨소리만 있달까. 나는 그 애매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예전 같았으면 면접관이 뭐라더냐, 분위기는 좋았냐, 다른 지원자들은 어땠냐는 질문들을 줄줄이 쏟아냈겠지만 오늘은 다만 그랬구나. 그래도 끝까지 앉아 있었네 정도의 말만 천천히 내놓는다. 이 아이가 오늘 하루의 무게를 스스로 정리해 볼여지를 남겨주고 싶어서다. 부엌에서 물을 따라 두 잔의 컵을 들고 나와 식탁에 내려놓는다. 컵 가장자리에서 미세하게 김이 올라온다. 나는 민수 쪽으로 한 잔을 밀어주며 자리에 앉는다. 테이블 위에는 낮에 꺼내두고 다시 덮어둔 통장이 아직도 한 켠에 놓여 있다. 오늘은 그걸 일부러 치우지 않았다. 이 집의 현실과 우리가 마주보기로 한 책임의 모양이 눈에 보이는 곳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고 느껴서다. 민수의 시선이 통장을 스쳐 지나가던 순간 그는 스스로 그 시선을 거두고 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신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물소리가 잔잔하게 들린다. 그 소리와 함께 내 안에서 조용히 묻고 싶었던 질문이 떠오른다. 언제까지 품어야 하나? 어디까지 안아야 하나? 하지만 오늘은 그 질문을 소리 내어 묻지 않는다. 대신 그 질문을 조용히 내려놓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본다. 엄마, 나 오늘 면접 보러 가는 길에 지하철 안에서 생각을 좀 했어. 민수가 먼저 입을 연다.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을 이어가도록 기다린다. 예전에는 뭐든 안 되면 그냥 엄마가 어떻게든 해주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솔직히 말은 안 했어도 마음 한구석에 늘 그게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오늘은 내가 떨어지면 그냥 내가 다시 알아보고 내가 또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좀 크게 들더라. 그의 고백은 미숙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어색할 정도로 진지하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대신 컵을 손으로 감싼 채 온기를 확인한다. 따뜻한 물의 열기가 손바닥 안쪽으로 스며드는 느낌을 하나하나 느끼며 이 아이의 말도 그렇게 내 안으로 천천히 흡수시킨다. 여기서 내가 할 일은 그래. 그러면 됐다라며 서둘러 정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변화의 기색을 놓치지 않고 함께 바라봐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이야기의 방향을 살짝 돌린다. 민수야, 엄마도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어. 내가 널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품어왔는지,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였어야 했는지 말을 꺼내며 스스로도 놀랄 만큼 목소리가 차분하게 나온다. 아마 엄마는 내가 아플까봐, 넘어질까봐 너무 겁이 났던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앞에 서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이 어느 순간 내 발을 묶어둔 건 아닌가 싶더라. 오늘은 좀 그 줄을 느슨하게 풀어보려고 했던 날이야. 이 말은 마치 내 안에서 오랫동안 굳어있던 문장을 해빙기처럼 천천히 녹여 꺼낸 것 같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나를 바라본다. 눈빛 속에 서운함도 안도도 미안함도 다 섞여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그 감정을 하나하나 뜯어보려 하지 않는다. 그저 이 아이가 내 말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듣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도 충분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덧붙인다.
앞으로도 엄마는 내 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다만 예전처럼 내 앞에서 방패처럼 서는 대신 내 옆에서만 서 있으려고 해. 내가 걸어가려는 방향을 같이 보고 넘어지면 손을 내밀되 먼저 끌어당기지는 않을 거야. 내 발이 먼저 움직이게 둘 거야. 이 말은 나에게도 약속이고 민수에게도 약속이다. 말로 꺼내는 순간 되돌리기 어려운 약속이란 걸 알면서도 오늘이 아니면 영영 못할 것 같아서 기어이 입 밖으로 꺼낸다. 민수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들며 짧게 대답한다. 응, 엄마 나도 이제부터는 엄마를 기대는 것보다 엄마 옆에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볼게.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해볼게. 그 해볼게라는 말 속에 처음으로 두려움과 책임이 함께 묻어 있는 게 느껴진다. 나는 그걸 들은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허투루 지나간 건 아니라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적어둔다. 밤이 깊어질수록 창밖의 불빛은 하나둘씩 꺼지고 우리 집 거실에만 부엌에 작은 불이 남아 있다. 나는 컵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나 싱크대에 가져다 놓는다. 물로 한번 헹군 컵을 거꾸로 올려두자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려 싱크대 바닥을 적신다. 그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이제야 조금 실감한다. 품는다는 건 결국 언제 어떻게 놓을지까지 포함해서 책임지는 일이라는 것을. 자식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내 삶의 전부를 내어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지탱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와 무게를 조절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나는 그 사실을 아주 늦게야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완전히 늦지는 않았다고 믿고 싶다.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니 천장 어디쯤에 어둠이 끝나고 벽이 시작되는지 가늠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모호함이 무섭지 않다. 오히려 불이 완전히 꺼진 뒤에도 내 손바닥에 남아있는 따뜻한 감각이 나를 안심시킨다. 한쪽 귀를 세우면 벽 너머에서 민수가 움직이는 아주 작은 기척이 전해진다. 오늘 하루를 통과해 온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방에서 각자의 어둠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든든하게 느껴진다. 나는 이불 안에서 손을 가만히 모으고 오늘 하루 내가 버티고 내어놓고 지켜낸 것들을 하나씩 떠올린다. 완벽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하루였지만 적어도 이 질문 하나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다른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느낀다. 다 큰 자식, 언제까지 품어야 하나라는 물음 앞에서 나는 이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 끝까지 사랑하되 대신 살아주지는 않는다고. 내 품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그 안에 나 자신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자 오래도록 이어지던 걱정의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조용한 숨소리만 방 안을 천천히 채워간다.